인생 나눔 교실은 소통, 공감, 나눔, 배려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옛 이야기를 통해서 멘티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나누는 영남 지역 멘토 김선입니다. 제가 옛 이야기를 통해서 멘티분들과 만나고 있는 이유는 옛 이야기라는 허구의 공간에서 마음껏 상상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끼서발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게으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어느 날 너는 밥 먹고 똥 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면 어머니 집 한 단만 얻어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짚을 한 단 얻어다 주자 이 아들은 새끼줄을 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어머니는 이 아들이 새끼줄을 얼만큼 꼬았는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새끼서발을 꼬아놓은 거예요. 화가 난 어머니는 너는 하루 종일 달랑 새끼서발을 꼬아놓았니? 그래서는 어디 가서 밥도 빌어먹지 못하겠다. 당장 나가거라 라고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을 나가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당장 나가겠다 라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다시 집에 남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새끼줄을 받아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 길을 걸어가다 보니 옹기장수가 이 총각 그 새끼줄을 나에게 좀 주겠나? 그랬더니 이 아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동이장수는 동이 한 개를 새끼줄 값으로 주겠네 라고 해서 동이와 새끼를 바꾸었습니다. 동이를 옆에 끼고 길을 가던 총각은 어떤 처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처녀는 그 동이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쌀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동이를 주고 쌀 한 마리를 받아가지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할머니에게 왜 울고 있냐고 물었더니 하나뿐인 딸이 죽었는데 땅에 묻어줄 수가 없어서 울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 제가 대신 묻어드릴게요. 보아하니 식사도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쌀로 밥을 해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처녀를 업고 길을 가다가 큰 기와집 옆에 있는 우물 곁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물 앞에 이 시신을 작대기로 받쳐놓고 아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큰 기와집에서 첫째 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처녀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에 둘째 딸이 처녀를 보고 다시 말을 걸었는데 처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셋째 딸이 처녀에게 말을 걸었는데 처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툭 건드렸는데 그만 시신이 우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들은 뛰어나와서 돈도 쌀도 다 필요 없으니 처녀를 살려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는 셋째 딸을 부인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셋째 딸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아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보았더니 당나귀 한 마리가 죽었는데 묻지 못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대신 묻어주겠다며 당나귀의 목과 다리를 묶어서 메고 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큰 부잣집을 발견하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주인은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아들은 당나귀가 있으니 당나귀도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당나귀는 외양간에 메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당나귀가 살아있는 것처럼 다리를 잘 벌리고 벽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 집 말들이 우리 당나귀를 죽였다고 당나귀를 살려내라고 했습니다. 부자 영감은 할 수 없이 자신의 말 한 피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이 말에 셋째 딸을 태우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돈이 많은 부자 영감이 소에 돈을 가득 싣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 영감은 말 위에 탄 셋째 딸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자네가 이기면 이 소와 돈을 다 주겠네. 그 대신 내가 이기면 거기 있는 처녀를 나에게 주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수수께끼 내기에 응하시겠습니까? 네,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죠. 수수께끼 내기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수수께끼 내기를 하는 건 양아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영감이 먼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등도 날 같고 날도 등 같은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아들은 참빗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새끼 서발, 동이 하나, 쌀 한 말, 그리고 죽은 처녀, 살아있는 처녀, 죽은 당나귀, 살아있는 말이 무엇이오? 그런데 부자 영감은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수수께끼 내기에 이겨서 동과 소와 처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서 새끼서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잠재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게 고쳐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아들이 숲으로 가서 새끼를 꼬면서 동물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숲은 무의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조금 더 갈고 닦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멘티는 집신 장수를 찾아가 집신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 집신 장수의 후계자가 되는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옛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자신과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청년 멘티들과는 이제 7번 만났는데요. 가장 기억나는 멘토링은 청년들에게 자신의 꿈을 표현해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적어보고 팝업북으로 표현해보게 하였습니다. 아주 다양한 버킷리스트가 나왔는데요.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하기, 악기 배우기, 자신만의 책 출판하기, 두렵지 않다면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다고 말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살다 보니 멀어져 버린 오래된 친구. 저는 그 친구도 같은 마음일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용기를 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해 줬는데요. 이 멘토링을 진행하며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오래된 친구도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와 삶을 나누면서 멘티들이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촉촉한 마음밭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단단한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